여러분 제목 보세요. 제목 할복쇼. 제목이 할복쇼야. 제목이 감이 오십니까? 어떤 괴담일지? 이거 상당히 쇼킹하고 재밌으니까 요거 첫 번째 괴담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읽어볼 일본 괴담은 할복쇼입니다. 잔혹한 표현 주의입니다. 상당히 잔혹하기 때문에 임산부, 노약자, 쫄보 분들은 그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복을 실제로 본 것은 10년 전도 더 된 때입니다. 장소는 어떤 산속에 있는 폐업한 온천 여관이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낡은 곳이었고 깨진 창문 유리가 마루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여관의 산속에 할복이 행해졌습니다. 지켜본 사람은 7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욕탕까지 안내해준 사람은 50세 정도 된, 50 정도 된 다소 불량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파마끼 있는 금발머리를 하고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더 놀랍게도 중년 여성의 팔에는 작은 문신까지 있었습니다. 대욕장에 텅 빈 욕조 가장자리에 앉도록 안내받은 우리는 꼭 호리고타츠, 마루를 뚫고 묻은 고타츠에 앉은 듯한 꼴이었습니다. 약간 그거네요. 무릎팍도사 앉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호리고타츠구나. 자, 아무튼 그곳에 할복을 할 남자가 중년 여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다른 체험에서나 볼 듯한 보디빌더였고 거의 알몸이었습니다. 보디빌더 콘테스트에 나갈 듯한 사람보다는 조금 통통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는 30 정도 되어 보였고 170도 되지 않는 작은 키에 선글라스를 쓰고 턱수염을 멋지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욕조 안에 들어온 보디빌더는 우리의 바로 눈앞까지 왔습니다. 가슴에는 희미하게 가슴털이 나 있었고 다리털도 꽤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한 사람씩 배를 쓰다듬어줘 라고 말했고 우리들은 끝부터 순서대로 보디빌더의 배를 만졌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보디빌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소룡 같은 스타일은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타입이어서 무슨 곤충처럼 껍데기에 덮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생리적으로 싫습니다. 그 남성의 배 근육도 두껍게 솟아 있었고 근육은 잘 그려진 일러스트처럼 갈라져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근육에 살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어서 포동포동하고 부드러웠고 곤충이 아니라 확실한 인체라 생각되는 몸이었습니다. 그 뒤 보디빌더는 시칼의 칼날을 눕히고는 배꼽 옆구리에 끝을 갖다 댔습니다. 시칼을 든 손은 부들부들하고 작게 떨리고 있었고 호흡까지 떨려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푹 들어갔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으윽 하고 큰 소리를 내더니 옆구리에 시칼을 찔러버렸습니다. 시칼의 날은 5, 6cm 정도 들어갔고 보디빌더는 하며 신음소리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있는 힘껏 이를 악물고 이 하고 소리치며 그 시칼을 반대 방향의 옆구리를 향해 일자로 그었습니다. 시칼이 베고 지나간 곳이 조금 벌어져서 묘하게 노란 살점이 보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시칼이 제대로 찔려 들어간 것은 맨 처음 찌를 때뿐이었고 점점 시칼의 칼날이 나와서 배꼽 부분을 가를 즈음에는 거의 2, 3cm 정도밖에 날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시칼은 그 남자의 복부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다음으로 보디빌더는 하복부의 음모 정중앙에 시칼을 대고 찌르려 했지만 손에 붙어있는 내장 지방과 피 때문에 미끄러져서 제대로 찌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중년 여성이 그 시칼을 빼앗아다 욕조 가장자리 위에 놓아두고 타월로 보디빌더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사이 보디빌더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여성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연신 사과했고 그럴 때마다 복부에 갈라진 틈에서 노랗고 질척한 게장 같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은 시칼 자루를 잡고 천 조각을 그 자루에 감아 보디빌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시 보디빌더가 시칼을 자신의 하복부에 가져다 대려 하니 중년 여성이 잠깐 기다려 하고 그의 손을 치우고는 갈라진 배 틈으로
꾹 하고 손을 넣었습니다. 보디빌더는 선글라스 너머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고 놀란 듯이 보였습니다. 중년 여성은 잠깐만, 잘 안 배웠잖아 라며 보디빌더의 복부를 찰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이러면 안 돼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빌더는 다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게다가 중년 여성은 그의 하복부를 꾹꾹 문지르면서 장이 있는 부분까지 제대로 찌르지 않으면 안 돼. 알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워낙 세게 문지른 탓에 보디빌더의 옆구리에서 소장 같은 것이 조금 삐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인간의 내장에 흥분과 충격을 느꼈고 삐져나온 그것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빌더는 지금부터 다시 배를 가리겠다고 하면서도 어째선지 그 삐져나온 내장을 다시 집어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칼을 양손으로 꽉 잡고 날 끝을 자신의 하복부의 가장 아래 음모가 자라고 있는 부분에 겨누었습니다. 제대로 안까지 찔러야 돼 하고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보디빌더는 네 하고 중얼거리며 대답하고는 입을 꼭 앙다물고 식칼을 하복부에 찔러 넣었습니다. 으아! 하고 보디빌더가 비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혼난 탓인지 식칼 날은 10cm 이상 들어가 있었고 그가 식칼에서 양손을 뗀 뒤에도 확실히 박혀 있었습니다. 보디빌더는 식칼에서 뗀 손으로 아랫배를 누르면서 아파, 이따이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앞으로 구부렸습니다. 나는 보디빌더가 다시 중년 여성에게 혼날 것을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서 뱃속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뒤 보디빌더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만 위에로 다시 몸을 일으켜서 식칼을 잡고 그 식칼을 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식칼은 방광 부근부터 배꼽 바로 아래까지 이동해 맨 처음 찔렀던 깊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벤 자리는 딱 붙어있는 채였고 하나의 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보디빌더가 나온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나는 무엇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보디빌더의 전신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보디빌더의 고관에서 왈칵하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항문에서도 심한 설사처럼 피를 배설하고 있었습니다. 세차게 피가 흘러내리는 사이 때때로 대변도 배설하여 철퍽철퍽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좀 드럽네요. 예.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대변이었고 이것을 보고 새삼 건강한 장을 베고 있는 상황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배꼽 밑에서부터 소변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보디빌더는 어떻게든 힘을 쥐어짜서 자신이 배설한 변과 피를 피해 주저앉았습니다. 하고 보디빌더는 흐트러진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보디빌더는 아직도 식칼을 가슴을 향해 당겨서 명치 근처까지 베어냈습니다. 그러자 보디빌더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뒤 보디빌더는 식칼을 든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해 거의 죽은 듯 보였습니다. 중년 여성은 보디빌더의 명치에 박힌 칼을 뽑아 들고 보디빌더의 배인 복부에 손을 집어넣고 신중히 벌렸습니다. 이거 방송 내보낼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저도 읽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떡하지?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배인 배 부분은 간단히 열리지 않았고 근육이나 장기가 뱃속 안쪽에도 붙어 있어서 중년 여성은 그것을 식칼로 잘라내며 무리해서 열지 않고 조심조심 배를 벌렸습니다. 이때 중년 여성은 아까와 같은 히스테릭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마치 보디빌더를 아껴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디빌더의 배는 명치 근처부터 벌려져 있었고 짙은 와인 레드빛의 간이 보였습니다. 간은 굉장한 탄력과 함께 반짝반짝 빛나서 중년 여성이 그것을 만지자 탄력 있는 젤리처럼 움푹 들어갔습니다.
간 바로 아래에는 대장이 꽉 들어차 있었는데 배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한 번에 옆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보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읽고 알게 되었는데 위는 조금 안쪽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왕 체험하게 된 김에 봐둘걸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마 간이나 대장을 치우면 보였겠지만 제 경우에는 보디빌더의 내장을 멋대로 만질 정도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복부가 열리고 소장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소장을 만져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보디빌더의 복근은 본인이 힘을 넣지 않아도 6덩어리로 볼록하게 나와 있었고 그 가운데를 잘라서 여니 3개씩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넘치듯 들어있는 소장을 만져봤습니다만 굉장히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꽉 잡힌 복근의 내용물만으로도 놀랐어요. 아마 그 정도의 근육이 대단한 몸의 내장은 베테랑 의사조차도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반대로 병으로 수술이라도 했을 것 같은 약한 사람의 내장은 본 적이 없어서 그 보디빌더의 내장이 얼마나 굉장했던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중년 여성은 우리들이 보디빌더의 내장을 보고 있는 동안 계속 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고 있었는데 보디빌더의 입이 부글부글하고 소리를 냄과 동시에 방금 죽었어 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시계를 보고 시간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보디빌더의 몸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할복쇼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채팅창에 나온 대로 요거는 노딱 받을 것 같... 이거는 노딱 안 받는 게 이상한 영상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 요거만 따로 빼가지고 멤버십으로 그냥 올려야 되나? 노딱 상관없이? 이게 읽어봤을 때 의문인 점, 이 글쓴이는 어떤 연이 있길래 저런 중년 여성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런 할복쇼를 볼 수가 있게 된 건지, 왜 할복쇼를 하는 건지, 보디빌더는 본인이 죽을 걸 알면서도 왜 저런 쇼를 하는지, 왜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가족이 뭔가 인질이 잡혀 있거나, 그러니까 가족에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벌이는 건지 상당히 그 위문이 많이 생기는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묘사를 끔찍하게 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는 그런 괴담인 것 같아요. 상당히 기괴하고 너무 잔인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거 제가 읽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읽은 중에 가장 잔인했습니다. 아무튼 할복쇼였고요.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비디오라는 괴담입니다. 재미더라고요. 이거 되게 소름 끼치는 괴담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비디오. 회사 동기가 죽었다. 프리클라이밍이 취미였던 K라는 녀석인데 나와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가족끼리도 잘 알고 지낼 정도였다. 난 독신이지만 말이다. K는 프리클라이밍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빠져 있었는데 쉬는 날만 생기면 이쪽 산 저쪽 산으로 자주 놀러 다니곤 했다. 죽기 반년 정도 전 갑자기 K가 나에게 부탁을 해왔다. 혹시나 내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비디오를 하나 찍어줬으면 해. 취미가 취미인지라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니까 미리 비디오 메시지를 찍어두고 필요한 때에 그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라는 이야기였다. 난 가족들도 있으니 그렇게 위험한 취미는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K는 클라이밍을 관두는 것만큼은 절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 대답했다. 정말이지 K다운 소리네 라고 생각한 나는 촬영 요청을 받아들였다. K의 집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간 바로 들켜버리니 내 방에서 하기로 했다. 흰 벽을 배경으로 소파에 앉은 K가 말하기 시작한다. K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죽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부인 그리고 딸 지금까지 정말 고마워. 내 이기적인 취미 때문에 모두에게 폐를 끼치게 된 것을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 모두 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겠지만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천국에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와 만나지 못하게 된 건 안타깝지만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우리 딸,
아빠는 계속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웃으면서 날 보내주세요. 그럼 안녕히. 물론 이것을 찍을 당시에 K는 살아있지만 그날로부터 반년 후 K가 정말로 죽어버렸다. 클라이밍 중 실족으로 인한 사고사로 클라이밍 동료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는 혹시나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아래에 안전매트를 깔고 오르는데 그때는 그 낙하 예상 지점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곳에 추락해버린 탓에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통이야 날은 연결식 때처럼 매우 슬펐다. 여기서 통이야란 일본 장례식에는 하루 밤새면서 이렇게 그 망자를 추모하는 그런 관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통이야입니다. 울부짖는 K의 부인과 딸, 나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설마 그 K가 죽었다니.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나는 그때 그 비디오를 K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슬슬 K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K의 가족은 내가 K의 메시지 비디오가 있다고 하자 꼭 보고 싶다고 말해와서 마침 7일째 법회가 있을 때 친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보기로 했다. 내가 DVD를 꺼낸 시점부터 이미 울기 시작하는 친족들. 이것도 공양이니까 꼭 봐주세요 라며 DVD를 넣고 재생했다.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새카만 화면이 10초 정도 이어졌다. 어라? 잘못 촬영했나? 하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새카만 화면 가운데 K의 모습이 떠올라 말하기 시작했다. 어라? 분명 내 방에서 찍었을 텐데 이렇게 어두웠던가? K입니다. 이 비디오를 봤다는 건 저는 쓸 것이 됩니다. 우리 부인, 딸, 지금까지 정말 고마. K가 말하는 소리에 섞여서 아까부터 계속 울려 퍼지는 우웅 하는 잡음이 심해져서 목소리를 듣기 힘들다.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 모두 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겠지만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우리 딸 아빠 죽었지.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마지막 부분은 잡음 때문에 거의 듣지 못했지만 K의 대사는 분명히 촬영 때와 다른 단말마의 비명 같은 말로 바뀌었고 가장 마지막 K의 말이 끝날 적에 어둠의 끝에서 뭔가가 K의 팔을 잡고 당기는 것이 확실히 보였다. 이것을 본 친족은 울부짖기 시작했고 K의 부인은 도대체 뭘 보여준 거냐며 나에게 매달렸고 K의 부친은 날 때렸다. 부인의 동생분이 K형은 장난으로 이런 걸 찍을 사람이 아니라며 말려준 덕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나는 엎드려 빌면서 이 DVD는 바로 처분하겠다며 모두에게 사과했다. 다음날 DVD를 근처의 절에 가지고 가니 처분을 부탁하기도 전에 주지승이 DVD가 든 종이 가방을 보자마자 그건 우리 절에서는 못합니다 라고 했다. 대신 여기라면 될 것이라며 장소를 가르쳐 주어서 가봤더니 거기서도 잘도 엄청난 걸 가지고 왔네 라는 말을 들었다. 그곳의 신주, 영매의 말에 따르면 K는 비디오를 찍은 시점부터 완전히 지옥에 끌려가 버렸고 어째서 반년이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다. 원래 비디오를 찍은 직후에 바로 사고로 인해 죽었을 것이라 했다. 오? 여기까지가 비디오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오잉? 뭐지? K가 너무나도 영감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게 시간이 걸린 건가? 그냥 반 껍데기 상태에서 그냥 살았던 건가? 이게 저는 연출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이 부분이. 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겠지만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갑자기 막 비디오가 끊기고 막 중간에 아빠 죽었지 죽고 싶지 않아 이게 나오는 게 되게 클리셰고 고전적이지만 확실히 무서웠다. 그리고 K 있잖아요. K도 진짜 웃겨. 아니 가족들이 다 있는데 너무 위험한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클라이밍 하다가 죽을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계산에 넣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거 하다가 죽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그 얘긴 즉슨 가족보다 프리 클라이밍이 더 중요한 거잖아. 이거는 좀 너무 괘씸하다. 아니, 가족들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클라이밍 귀신한테 홀린 거다. 그런가? 클라이밍 귀신이 어딨어? 있나? 클라이밍 하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이제 너도 당해봐, 너도 가족들한테 상처 줘 하면서 이렇게 한 건가? 근데 진짜 이기적이다. 그니까 나 이기적이야 하면서 이기적인 행동하는 게 그것도 진짜 꼴보기 싫어요. 알면 하지마. 알면 하지 말든가. 왜 하다가 그냥 죽는 거야? 가족도 슬프게. 애가 아빠를 잃었다고. 진짜 세상에서 클라이밍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네 진짜. 안전하게 하든가 할 거면. 여기까지 비디오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자, 다음 괴담입니다. 이번 괴담은 일본 괴담 그런 사람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원치 못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3, 4살 즈음의 여름, 외가 조부모의 집에 가족들끼리 놀러갔다. 그때 마침 이모가 혼약자를 데려와서 함께 묵고 가기로 했다. 모기향을 피워놨는데도 모기가 혼약자의 얼굴에 앉아서 숙모가 뺨을 쳐서 잡았었다 라는 기억이 어젯밤 갑자기 떠올라서 어머니에게 그러고 보니 숙모는 잘 지내? 라고 물은 그 순간 그런 사람 없다니까 몇 번을 말해! 라며 크게 화를 냈다. 나 자신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기억을 잊고 있어서 분명 처음으로 떠올리고 물어본 것이라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른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어머니를 잘 달래 침실로 데려다 준 후 나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매년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묻고 있다.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에도. 어머니는 정말로 자매가 없고 혼약자 관련 일화와 비슷한 과거도 일절없다. 나에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을 하면 납득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이상 추궁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일화도 어머니에게 질문한 사실도 완전히 잊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설명도 사실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신과, 심료내과, 절, 신사에 상담을 해보았지만 상담을 할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태여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상담에 데리고 간 사실조차도 매번 잊어버리고 있다. 라는 것이었다. 난 절대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 모든 것이 기억이 없어. 아버지 말에 의하면 다음 날이 되면 전부 잊어버린다는 것 같으니 일단 글을 남겨놓고 이 시간까지 밤을 새워보았는데 아직 어제의 일은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은 나는 이제 30대이고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그 전부터 항상 다음 날이 되면 완전히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밤을 새우거나 메모를 해놓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수첩이나 메모 등 종이 매체에도 PC에도 일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나는 대체 언제 이 기억을 잃고 5개나 예비로 만들어둔 기록 메모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이제 너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것 투성이라 글을 써서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를 한 지가 10년을 넘어서고 있고 과거에도 이런 글을 적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이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오늘 밤 기억하고 있다면 또 글을 적으러 오겠습니다. 종이 수첩에도 스마트폰 알람에도 등록을 해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정말로 무서워졌어요. 같은 내용의 글을 과거에 본 적이 있는 분은 부디 알려주세요. 20년 가까이 매년 여름 딱 한 번 나는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묻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오늘 밤이 되면 전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무서울 뿐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이 글을 썼었나요? 같은 체험을 하고 있는 분 안 계시나요? 야, 여기까지가 그런 사람 없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이게 되게 특이하죠? 왜냐하면 무서운 기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되게 소소한 에피소드 같은 거잖아요. 아따맘마 에피소드 같은 약간 괴짜 가족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일인데 이모가 혼약자를 데려와서 함께 묵었는데 모기가 혼약자의 얼굴에 앉아서 숙모가 뺨을 쳐서 잡았다. 이런 약간 소소한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는 건데 그게 없던 일이었고 매년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뭐냐? 어머니 입장에서 진짜 무섭겠다. 자기 자식이 계속 없었던 일 자꾸 얘기하면 귀신 들렸나? 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 것 같긴 해요. 다른 차원의 나의 기억.
전생의 기억일 수도 있고, 그러네. 딱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평행 우주에 있는 기억이 그때마다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임. 뭔가 누수가 돼가지고,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그 기억의 누수가 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계속 들어오는 거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아무튼 상당히 재밌는 뭐랄까 설정이네요. 영화의 도입부 같은 느낌? 아, 이런 일본 괴담들 오랜만에 읽는데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일본 괴담 이상한 경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이상한 경험. 시간은 멈춰 있는데 사람만 완벽하게 멈춘 상태. 특히 유소년기. 갑자기 주변의 인간들이 무표정이 되어 전혀 반응하지 않는 때가 있다. TV는 멈추지 않고 잘 나오고 있고 시간도 흐르고 있는데 사람만이 완벽하게 멈춰 있다. 어렸을 적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만화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아무 반응도 없어졌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엄청난 무표정이었다. 그것이 너무 무서워진 어린 시절의 나는 울부짖으며 엄마를 계속 불렀는데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까의 대화를 이어갔다. 또 바다에서 튜브가 걸려서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도 부모님조차도 가져다 붙여놓은 듯한 미소를 지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날 바라보고만 있던 적이 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예전에 바다에 빠진 적이 있었지 하고 부모님께 이야기하니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실제로 있던 일이다. 이런 경험 있는 사람 없어? 자, 여기까지가 이상한 경험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런 괴담들이 나오고 있네요. 본인만 겪은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런 괴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타임 스토프가 그냥 자동으로 됐다는 거 아니야. 유소년 때. 되게 무서워요. 그 짱구 극장판에서 철구래. 철구는 간장 샤워 하시는 분이죠. 철수 엄마가 혀 이렇게 뱀의 혀로 빡 해가지고 닭 한 마리 먹잖아. 그때 유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엄마 아빠도 그렇고 모두가 멈춰있는 상태가 된다 이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뭐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도 부모가 무표정으로 보고 있어.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기억하지 못하는 거? 요거는 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애 입장에서는 진짜 죽을 것 같이 느꼈는데 그걸 밖에서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저거 그냥 무릎 높인데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근데 표정이 없는 사람들? 이건 좀 무섭네요. 채팅창에 되게 그럴듯한 채팅이 올라왔는데 저거는 본인이 병인 듯 타인의 표정을 못 읽어서 시간이 멈춘 듯하게 느끼는 인지장애 같은. 이야, 아주 그럴듯하네. 어렸을 때 장애가 있다가 뭔가 성장하면서 그게 좀 나아지는 경우, 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렸을 때는 인지장애 때문에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무표정하게 느껴졌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상한지 좀 눈치를 못 챘겠죠. 근데 나이가 지나고 보니까 요 인지장애 같은 것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표정하고 가만히 있고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다. 되게 날카로운 채팅이었습니다. 여기 또 그 채널 주인장님 매근님께서 또 본인이 겪은 이상한 경험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요거도 한번 볼게요. 누구나 어렸을 적 겪은 이상한 경험 한두 개는 있잖아요. 저는 멀리 떨어진 옆동 친구랑 베란다로 소근소근 대화한 기억이 있는데 소리 질러야 간신히 목소리가 전해지는 거리였음.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요거도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실상은 고래고래 소리 질렀겠죠? 아니면 본인이 혼자 속삭였어. 근데 그게 전달이 됐다고 믿은 거 아닐까요? 실 전화기로 전화했냐? 근데 옆동까지 실 전화기 하려면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실 전화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제 옆동과 옆동, 창문 사이로 이렇게 팽팽하게 돼야 되는데 실전화기를 갖고 이렇게 밑에 문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타면 실전화기가 안 되잖아. 팽팽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주인장님의 경험도 상당히 재밌네요.
이상한 경험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재밌게 영상 보고 계시다면 영상에 좋아요 혹은 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